자, 큰 번호 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래서 1번.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귀납적 정의란 말이 좀 길게, 말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러면 이제 굉장히 기니까 이걸 간단히 어떻게 줄여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네, 이렇게 점하식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오케이? 네, 점화식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귀납적 정의의 뜻을 조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 드리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 함은, 이웃하는 두 항 또는 많게는 세 항. 자, 그러니까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데, 잠깐만. 자, 이렇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옛날식으로 우리가 공부했을 때는 이거를 거의 공식으로 다 암기했었는데, 지금은 그 공식으로 암기하는 게 수학에서 의미가 있느냐?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 교육학자들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일일이 암기하는 형태의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제 지금 없애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은 기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선생님이 그려기 했는데, 자, 어떻게 지금 하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수열에, 옛날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귀납적 추론이 해법의 기본이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하면, 옛날에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항이 A1일 때, 뭐, 그게 뭐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3분의 1 그러면, 일반항 A에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었잖아, 지금이지. 그렇듯이 어떤 이런 관계가 나오면 일일이 하나하나 또박또박 따져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게 지금 현재의 교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야.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올라가서 2학년 때 막상 내신을 보게 되면, 몇 개는 좀 알아놓고 암기하셔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아마 다 이것만 하게 하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건 공식화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 드리는데, 그럼 공식화 시키면 이제 우리한테 이점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빨리 풀 수 있으니까. 주어진 시간에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알아놔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이없는 수학을 해야 되는 시험 시스템의 문제야. 이게 맹점이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수능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라고 하면, 진짜 이렇게 수열의 기납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만 출제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쪽에서 시험 난이도가 최고 난이도가 나와. 킬러 문항이 나와. 수원하고 수투가 공통 과목이다 보니까 수원에서 어렵게 나오는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수열인데 수열이 지금 여기야. 근데 여기 오늘 푸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만나보게 되는 문제하고 실제 이렇게 기본 개념에서 확인하는 문제의 갭이 좀 많이 커요. 여기가 이제 흔히 요즘에 킬러 문항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잖아. 수열이 앞부분보다 이제 뒷부분이 조금씩 무거워져요 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보다는 이제 뒷부분에 모든 게 다 몰려있다시피 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어려워, 뒷부분이 또 그리고. 이게 간이 원형인데,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오늘은 하지 말고 어차피 개념이니까 그런 거 지금 해봐야, 기억나는 거 하나도 없고 내일 모레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수능 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뭔지에 치중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여기에 선생님이 치중해서 문제풀이를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게 공식이 있어 라고 선생님 이제 얘기해 줄 거야. 자, 그럼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표현은 어떻게 되는 거냐? 수열의 기납적 표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점화식 끝부분에 가면, 여러분이 뭐냐라고 하면 일일이 이렇게 기납적 추론하는 게 아니라 점화식 자체의 중요함을 조금 알게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열의 기하학적 추론을 일반화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1번이 어떤 거냐면 A1을 구하고 A2 사이의 관계를, 어차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성립하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상사에 다 성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자, 조금 말이 어려울지 모르겠다.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로 아예 이야기를 해버리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큰 틀에서 알겠으니까, 이게 수열의 기납적정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돼 라고 약간 여건 없는 필기를 시켜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수열의 기납적 정의, 이렇게 여러분이 제목을 1번을 하나 달자. 오늘 어쨌든 시간 내면 그냥 쭉쭉 나갈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근데 뒤에 앞에 질문 좀 많지 않냐 오늘? 질문 받고 없으면 진도합니다.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능한 수상을 빨리 세팅을 해서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걱정거리 수상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분위기상 봤더니 수투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수상으로 그냥 곧장 가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선생님도 그냥 수투고 뭐고 수상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되고, 빨리 마무리 하시고 수상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 뭐냐면 1번, 자,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 1번이 아니고 2번.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럼 이런 걸 처음 공부했냐? 아니래니까 했다니까 우리 알겠어요? 자, 처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그런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자, 그럼 아까 영혼 없이 수업을 했잖아 선생님이. 그럼 이웃하는 두 항 또는 세 항 사이라고 하면 AN과 AN 플러스 1은 서로 이웃하는 항이잖아, 지금이지? 그럼 이런 사이에 이의 값이 D라고 하면 이런 뜻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말이야. 얘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뺐는데 D, 얘는 이제 흔히 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야 라고 이 점화식을 읽어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말이 너무 길잖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우리 점화식 그렇게 흔히 부르거든. 그래서 선생님들 점화식이라고 줄여서 얘기할게. 그게 우리나라의 말은 아니야. 오히려 일본 한자어야 그게. 알겠어? 자, 그런데 워낙 수열의 기납적 정의 그러면 너무 길잖아.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화식으로 줄여서 얘기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읽어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에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자, an에 플러스 an 플러스 2야. 뭐 어쨌다고요, 쌤?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자, 공차도 몰라. 당연히 첫째 항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잖아. 어떤 공식이나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이지. 자, 이쯤 되니까는 옛날에는 더 많았지만, 이제 수열도 되게 다양하고 복잡해졌다는 거 알겠어? 그래서 어떤 수점을 보고 이게 등차 수열이야 라고 이렇게 딱 판정 내기가 좀 그래, 그지? 이제부터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점화식의 의미가 중요한 건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수열이 이제 많아졌잖아. 그래, 얘 알아서 뭐 하는데요? 얘 알아서 뭘 하냐면 등차 수열이 일반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알겠니? 우리의 목적은 그 수열의 모든 규칙성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항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이런 점화식을 배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표현은 일반항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럼 결국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이거를 말이요. 다음과 같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게 나오든 이게 나오든 A에는 A 플러스 n-1의 공차 D 이렇게 쓰기 위함이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쓰는 것이고, 그러면 얘가 나오면 이거 옮기고 얘가 나오면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해했지? 옛날에 이거 설명했는데 또 설명했다고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왜 이런 게 나왔는지 지금 설명하고 등비절 하나 설명하고 거기까지는 할 만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부터 하려고 하면 뭐 이유도 있어. 수학 빨리 끝내야 돼.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거야.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은 그래서 어렵더라도 필기 같은 거 좀 위주로 해놔.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까지는 알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만 열심히 해놔.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공부할 때, 자, A인이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어. 옛날에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 그럼 요게 AN 일반항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시한다고 했고, 그럼 A1이 될 것이고, A2가 될 것이고, A3가 되고, 떼떼떼떼땡, AN이 있고, AN 플러스 1이 있고, 그 다음에 AN 플러스 2가 있어. 라고 옛날에 얘기했어. 그 다음에 공차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일정한 합을 더해주는 거니까 플러스 D, 플러스 D. 자, 옛날에 수열 배웠던 거 기억하자.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더해서 나눈 수열. 이게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앞에 있는 항에 딱 일정한 계속 어떤 수를 더해서 나오는 것이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다 얘를 더해서 AN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고민할 거 없이 어떻게 가면 되는 거냐라고 하면 AN 플러스 1에서 빼기 AN 얘를 빼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차 D 되는 거지 D. 오케이. 더 있으니까 빼면 D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동의하십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어떻게 나온 거냐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면 D라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럼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D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그럼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공차가 D인 거지. 오케이? 얘도 D, 얘도 D. 그럼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요? 같아야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면 2AN 플러스 1 AN 플러스 AN 플러스 2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켜놓고 하는 거 맞냐 선생님 지금? 예비다? 있어요? 켜놔? 이해했냐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필기해놓고 깜깜하게. 자, 근데 선생님만 알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이해했어, 여기? 됐어? 자, 그럼 송현이한테 물어볼게. 이런 거 왜 한다고? 이 점화식들 왜 알아야 된다고? 일반항만 돼,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 그래서 일반항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수열에 기하학적 적인 점화식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요즘엔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나중에 2학년 때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또 하나 하냐라고 하면 다른 거 다 외우지 않는데 딱 두 개는 외워야 돼. 등비수열하고 등차수열의 점화식은 교과서에도 있는 인정되는 점화식이야. 그래서 얘하고 얘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일반항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식이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식이 등차수열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 알겠니 얘들아? 괜찮죠 여기까지? 자, 등비수열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좀 풀자. 조금 힘들어지잖아 그지? 너무 설명이 길면. 자, 그래서 등차수열의 점화식 선생님이 끝냈고 이번엔 등비수열의 점화식으로 가볼까요? 3번. 자, 여기까지는 부드러워.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등비수열의 점화식은 뭐가 될까요? 라고 얘기하면 자, AN 플러스 1 나누기 AN 은 R이야. 그렇지? 근데 항상 이렇게 이쁘게 안 준다고 그랬죠? 어떻게 준다고 그랬어?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자, AN 플러스 1은 R에 A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는 건 이거일 수 있어.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 식의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첫 장은 모르겠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의미한다. 다음 두 번째 자 AN 플러스 1을 이번에는 제곱하는 거야.
그랬을 때 an하고 an 플러스 2를 곱한 거하고 서로 같게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다른 건 모르겠으나 여긴 공비가 R이라는 조건을 찾아낼 수 있다고 그랬어, 선생님이. 공비가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첫째 항은요, 몰라, 여기서는. 여기 있습니까? 그럼 따로 줘야 돼. 자, 얘는 뭐냐면 공비도 모르고 첫째 항도 모르는데 등비 수열인 건 알 수 있다. 그럼 얘를 왜 알아놔야 되는데요? 아까 등차 수열과 똑같은 이유. 이게 무슨 수열인지 알기 때문에 등비 수열인지 등비 수열을 표현하기, 등비 수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등비 수열 아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일반항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항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면 결론은 이거야. 알았어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으로 바꿉니다. 이런 뜻이야.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적게 되는 이유를 빠른 상황에 아까와 똑같은 증명으로 선생님이 해드리면, 자, 증명은 좀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못 외워. 알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 지금, 그지? 그래서 증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수열, AN이 등비 수열이라 하면, 등차 세로가 똑같은 컨셉으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가 수열 AN이라고 하면, 떼댕. A1, A2, A3, 떼떼떼댕.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렇게 되면 자, 등비 수열이는 일정하게 수를 곱해 나가는 거. 어떤 수에 일정한 수를 곱하는 거. 이걸 등비 수열이라고 보통 하지요. 오케이? 자, 곱했기 때문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지.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은 곱해서 an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나누면 r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여기에서 요걸 나눠준 것은 방금 얘기했듯이 공비 R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제? 예.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 나눠주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R이 되는 거지. 그렇죠? 이 나누기를 저쪽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냐? an 플러스 1이 되고, 의 제곱. 얘 이렇게 옮기면 곱하기가 되니까 an에 an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두 번째 등비수열의 점화식이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어쨌든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거.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이게 된다. 오케이? 예. 그래서 정리 깔끔하게 하십시다. 띄기 어디 갔지?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선생님한테.